네, 안녕하십니까. 서승기 손해상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뺑소니 피해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A 차량이 이제 직진 중이었고요. B 차량이 옆 차선에서 차선 변경하면서 A 차량의 측면을 이제 충격하고 도주를 해버린 그런 이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이제 A 차량이 운전자가 신고를 했고 B 차량 운전자는 이제 경찰에 이제 잡혔겠죠. 뭐 요즘 뭐 CCTV라든지 워낙 발전돼 있으니까 바로 잡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B 차량 운전자가 이 A 차량의 그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A 차량의 그 운전자에 대한 그 치료비 등 여기에 대한 이제 보상은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험 접수 자체를 이제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A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제 여기저기 이제 물어보니까 뭐 여러 말을 이제 들었겠죠. 그래서 뭐 보면 좀 이제 좀 잘못된 정보도 있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좀 이제 신빙성 있는 정보로는 1번 그 A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음,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치료를 받으면 먼저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고 그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상대방 과실만큼 구상을 한다. 이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게 있었고요. 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B 차량 운전자는 그 대인 접수를 거부를 할까요? 어, 제가 볼 때는 B 차량 운전자 같은 경우는 사고 미조치라고 그러죠. 이제 뺑소니라고 그러는데 대물 같은 경우는 이 벌금이라든지 처벌 수위가 아주 낮습니다. 하지만은 사람이 다치게 되면 그 처벌 수위가 아주 높아지게 되죠. 이제 벌금이 이제 세진다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고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대물 차량 수리비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는 사고 부담금이 100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사고 부담금 100만 원만 내면 상대편 차량에 대해서 A 차량에 대해서 이제 수리를 해줄 수 있겠고요. 하지만 대인 이 A 차량의 그 치료비 등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대인 1과 대인 2가 구분이 되는데 대인 1 같은 경우는 300만 원까지, 대인 2는 1억까지 사고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대인 1까지 300만 원, 대인 2까지 1억이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B차량 운전자는 뺑소니로 해가지고 했을 때 A 차량의 치료비, 뭐 기타 손해에 대해서 어, 모두 자기 부담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 사고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은 보험사에서 먼저 해주겠지만은 그 사고 부담금만큼 B차량 운전자가 나중에 그 보험사에 그것을 또 이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차량 운전자로서는 지금 이런 어떤 강수를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차량 운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여러 군데 상담을 하고 핵심적인 사항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제가 이제 솔루션을 제시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기 차량에 가입한 보험 중에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먼저 치료를 받고 보상을 받은 다음에 이제 구상하는 것은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자동차 상해 담보로 가입돼 있다 그러면 이 말이 맞습니다. 먼저 자기가 치료를 받고 뭐 휴업 손해라든지 위자료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상받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자기 차량의 그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에게 상대방 과실만큼 구상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차량 손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체계가 자기 실제 사고 같은 경우는 자동차 상해와 달리
자기 과실만큼만 보상을 받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상해로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가능한 그런 어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접 청구권이라고 있는데요. 이 직접 청구권이라는 것은 상법하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갖고는 보장이 되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뭐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상대편 보험회사에 연락해 갖고 내가 직접 청구권 행사하겠다 하면 상대편 보험회사에서도 크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거의 다 이게 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A 차량 운전자로서는 자동차 상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상대편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 행사하시면 되고, 또 뭐 순서를 바꿔도 하셔도 뭐 상관없겠습니다. 또 이제 뭐 이런 케이스뿐만 아니고 다른 케이스에도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 뭐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 마디본 신청하게 되면 뭐 그게 뭐 상해와 인과관계 없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말 진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좀 차량 충격으로 인해서 어떤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염자라든지 이런 진단도 나오기 때문에 어 마디모에서 그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요거는 보상해 줘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판결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마디모가 뭐 만사 형통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또 이제 이런 것을 자꾸 상담하다 보면 저는 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그러면 먼저 이렇게 이제 처리하면 되는데, 법적인 어떤 이런 것들 잘 모르시다 보니까 좀 이제 서로 간에 자기 주장만 펼치고 가다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감정 싸움으로 이어져 가지고 서로 간에 좀 이제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내가 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입장에 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면 음 좀 지혜롭게 해결하시고, 또 피해를 당하신 입장에서도 뭐 좀 이렇게 너그럽게 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통 문화가 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